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수능에 관한 그 개념 정리 시간으로서 연력학 1법칙과 이제 PV 다이어그램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수능 물리학 1의 13번 문제, 이와 연관된 1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물론 그 고등학교 물리뿐만 아니라 대학교 와서도 일반 물리에서도 그대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한번 해놓으면은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학을 모르는 분도 이 연력학 1법칙은 아실 텐데요.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에너지가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또 복잡해지지만 일단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에너지가 뭔지는 뭐 대충 알고 있다고 보고 뭐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변환될 뿐이고 그 형태가 뭐 소멸되지 않고 또 생성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시스템일 테니까 이게 뭐 역학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열기관일 수도 있고 자동차 엔진일 수도 있고 뭐 연료전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동일하게 이런 에너지 보존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심 있는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그 에너지가 있죠. 보통 이제 이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델타 Q라고 썼고 열은 그 시스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밖에 일을 한다. 우리가 그 밥을 먹으면은 그 일을 하죠.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럼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이 이제 바로 이 델타 Q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 하는 일이 있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뭐가 될까요? 내부 에너지는 어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온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온도로 어떤 열 에너지 그런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 그 지방이 많아지는 우리가 살이 쪄서 또 몸무게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의 어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또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성립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델타 Q가 내부 에너지 증가를 델타 U라고 하고 외부에 하는 일을 델타 W라 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되겠죠. 즉 들어오는 게 나가는 거 플러스 어떤 내부 에너지의 증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외부에 한 일을 델타 W를 그 압력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가 바로 기체가 한 일이 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일의 정의에서부터 알 수가 있겠죠. 일이라는 게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요 이동 거리를 우리가 부피로 환산하면은 이제 부피분의 그 부피분의 그 부피를 이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근데 면적으로 나눈 준 건데 이 면적분의 힘이 바로 압력이기 때문에 즉 압력 곱하기 이제 부피가 바로 1이 된다. 요 델타 D가 델타 V가 되는 거죠. 델타 V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에너지 보존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비열이라는 게 뭔지. 비열은 열이 들어왔을 때 이 열을 단위 온도, 즉 델타 T만큼 온도를 올려줄 때, 즉 예를 들어 1도씨를 올려줄 때 필요한 그 열의 양이 바로 이제 비열이 됩니다. 여기 N은 이제 몰수고요. 그래서 만약 그 N몰 있다면은 그 몰수로 이제 나눠줘야겠죠. 우리가 몰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PV는 NRT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뭐 보일-샤를의 법칙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도 뭐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상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는 즉 분자 한 개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주어지겠죠. 분자 하나가 이렇게 운동할 때 V는 여기서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해보면 이게
2분의 3 kBT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kB가 이제 볼트만 상수죠. 우리가 그 엔트로피식을 발견한 그 볼트만을 기려서 그 볼트만 상수를 kB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뭐 바이럴 시어렘이라고 해서 조금 그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2분의 3 kBT가 됩니다. 만약 1차원이면은 2분의 1 kBT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만약 4차원이면은 2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차원과 연관된 그런 양이고, 그래서 2분의 3 kBT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만약 n몰이 있으면은, n몰이 있다는 것은 분자 개수가 n 곱하기 분자 개수가 이제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n 곱하기 n0를 한 게 바로 곱하기 2k 한 게 바로 전체 시스템의 이제 내부 에너지가 될 겁니다. 즉, 요 시스템 내부에 n몰의 기체가 있다면은, n몰의 수소 가스가 있다면은, 이 얘기는 n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개수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테니까, 이게 바로 이 시스템에 가지는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n 곱하기 n0 2분의 nv 제곱은 2분의 3 n 몰수 곱하기 n0 kBT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바로 기체 상수죠. 그래서 기체 상수라는 게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볼트만 상수를 곱한 게 바로 이게 기체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력학 1법칙에서 항상 묻는 것은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을 주로 묻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기체라는 건 어떤 그 기체의 분자의 크기가 없고 서로 간의 어떤 충돌 외에, 이 충돌도 완전 탄성 충돌 외에는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 그런 기체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 이상기체가 아닌 실제 기체에 가깝다면은 이게 크기를 가지고 또 어떤 인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 접근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반데르발스 기체라는 그런 반데르발스 기체 모형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해야 되고, 아무튼 수능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대부분 이제 이상기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식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PV 다이어그램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 경우, 즉 등적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부피가 일정한 거고, 그 다음에 등압 과정, 그 다음에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단열 과정, 이렇게 해서 물론 뭐 그 자유팽창 과정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을 보면은, 이건 이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PV 다이어그램에서, 즉 왼쪽에 이제 P를 쓰고 밑에 V를 쓰면은 요게 이제 어떤 기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요 점들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플로팅을 하면 하나의 그래프 같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그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떤 열기관들이. 그래서 이 그 그래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고, 어떤 상태를 지났고, 그 다음에 실제 외부의 한 일이 얼마고, 그 다음에 받은 열이 얼마고, 내부에는 증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등적 과정은 우선 V1이 이제 일정한 경우죠. 부피가 일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압력이 P1에서 P2를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기 델타 V가 0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식을 일단 써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에너지 보존식, 연력학 1법칙 델타 Q가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요 식하고, 그 다음 PV는 RT, 즉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전부 다 이제 1몰로 n을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 다음에 U도 2분의 3 RT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델타 V가 0이니까, 즉 요게 없어지죠. 그래서 즉 외부에서 들어온 열이 바로 시스템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몰 비열을 아까 비열이라고 했었죠. 이걸 CV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델타 Q. 이 비열의 정의인데, 여기서 V라는 거, V가 일정하다, 볼륨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등적 몰 비열, 즉 부피가 일정한 몰 비열이다 해서 CV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시스템 내부 에너지니까, 즉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RT인데 여기 델타 U를 하면 이가 델타 T가 이렇게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 R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즉 CV가 2분의 3 R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단원자 기체에서는 CV가 2분의 3R로 주어지고, 만약 이원자 기체면은 이게 CV가 2분의 5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나 이런 그 이산화탄소 같이 다원자 기체에서는 CV 값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산 기체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2분의 3R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식은 여기서 이제 P1 V1이 RT1 이렇게 되고 P2 V1이 역시 RT2가 돼서 각각을 빼주면은 P2 빼기 P1 V1이 RT2 빼기 T1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을 만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각각의 어떤 만약 구체적으로 수치가 주어졌다면은 압력에 대한 수치와 부피에 대한 값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온도 변화에 대한 값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U가 2분의 3 R 델타 T 이런 식을 만족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적 과정의 어떤 특징이다. 즉 등적 과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일이 바로 시스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제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등압 과정, 영어로는 이제 isobaric process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부피가 변하고 압력이 일정한 경우죠. 즉 P가 이제 P1으로 일정한 경우고 부피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도 역시 어떻게 되나? 이때는 부피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즉 델타 Q가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그 세 항이 전부 다 이제 살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일이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또 외부의 그 일도 하는데, 근데 이 한 일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일이라는 게 P 곱하기 델타 V를 한 거니까, 즉 P 곱하기 델타 V 하면 부피 변화, 즉 요 면적이 바로 이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W를 계산하면은 P 델타 V인데 이건 다시 쓰면은 그 이산기체 방정식에 쓰면은 R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델타 Q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쓰면은 아까 우리가 몰 비율 CP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등압 몰 비율해서 이때 몰 비율은 우리가 그 압력이 일정한 몰 비율을 해서 P로 쓰고 이걸 등압 몰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P 델타 T로 쓸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아까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니까 2분의 3 R 델타 T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일은 그냥 R 델타 T가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제 CV, 여기 2분의 3R이 아까 CV라고 했으니까, 즉 등적 몰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CV 플러스 R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CP가 CV 플러스 R이라는 얘기고, 항상 이제 등압 몰 비율은 등적 몰 비율에다가 기체 상수만큼 더한 값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아까 단원적 기체 같은 경우에 이게 CV가 2분의 3R이었으니까 이건 2분의 5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산기체의 경우 2분의 5R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역시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그 외부 일을 한 거죠. 외부 일도 하고, 그렇지만 외부에 또 열이 공급됐기 때문에 온도가 여기 PV에서 그 V가 이제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T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역시 이제 증가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갈 때. 그리고 또 유용한 식이 역시 이제 P1 V1이 RT1 이렇게 쓸 수 있고 P1 V2 RT2니까 델타 Q를 만약 계산하라라고 물었다면은 요거는 2분의 5R 델타 T 이렇게 되죠. 이제 등압 몰 비율이 2분의 5R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쓰면 이제 2분의 5R에 그 델타 T 대신에 우리가 R 델타 T 대신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델타 T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R분의 요거 빼기 요게 되죠. 델타 T라는 게 이제 T2 빼기 T1을 의미하는데 요거 빼기 요게 되니까 즉 R분의 P1 V2 빼기
P1, V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끝점에서 우리가 압력 부피 값을 알면은 즉 이 들어간 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럼 등원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요. 이걸 영어로 isothermal process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T가 0이죠. 그럼 뭐가 0이 될까요? 여기서 델타 T가 0이라는 얘기는 즉 델타 U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열이 바로 시스템이 한 1로 다 완전히 소모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델타 Q가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이 시스템이 외부의 한 2를 구해보면은 요 면적이 되죠. 요 면적은 고등학교 때는 뭐 잘 안 물어보지만 대학 가서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이 V1부터 V2까지 요 압력 P를 적분한 값이죠. V에 대해서. 그럼 이제 P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면은 V분의 RT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걸 이제 적분한 값인데 RT는 이제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요. V분의 1을 적분하면 이제 로그 V가 되죠. 그래서 로그 V가 되는데 적분 구간이 이제 V1부터 V2까지 적분하면은 로그 V2 빼기 V1이 돼서 즉 RT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들어온 일하고 외부의 한 일이니까 이게 밖에서 들어온 열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1, V1이 RT1 요 관계가 성립되고 역시 이게 P2, V2가 되니까 이제 P1, V1하고 P2, V2가 이제 같다.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원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열이 바로 시스템 한 일로 소모되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어떤 열원이 있을 때, 즉 히트 리저버가 있어서 이 열이 공급되면서 시스템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소모된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단열 과정이 있는데, 이 단열 과정은 우리가 수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이제 까다로운 면도 있는데, 아무튼 개념적으로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태백산맥 같은 데서 동풍이 불 때,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면 기온이, 공기가 이제 단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단열 팽창을 한다고 보고, 즉 단열 팽창을 하면 이 경우죠.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면은 온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열 팽창하면. 왜냐하면은 단열이라는 건 열을 차단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델타 Q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즉 외부의 한 1 플러스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산을 넘으면서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면 팽창하죠.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즉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려면 이게 감소해야 되죠. 그때 온도가 내려가는데 다시 이렇게 넘어오면은 다시 단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아무튼 그 효과 때문에 얘가 산을 넘어오면은 이쪽 편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제 온도가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쪽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단열 과정이고요. 그래서 단열 과정을 보시면은 즉 이게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U가 델타 W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P 델타 V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PV의 감마성이 상수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단열 과정에서. 이 감마라는 거는 CP over CV, 즉 등적 몰 비율분의 등압 몰 비율을 의미하고, 아까 단원자 기체에서는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2분의 5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PV의 감마성이 일정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증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요 식을 쓰면은 여기 단열 과정에서는 아까 등원 과정보다 요게 아까 등원 과정의 PV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단열 과정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 한 일이 있죠. 외부에 한 일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요 면적에 대한 일을 하고요. 그래서 P1, V1의 감마승이 요 점에서 P2, V2의 감마승 요것과 이제 요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P가 아까 여기 이상기체 방정식을 쓰면 V분의 RT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P 대신에 V분의 RT를 쓰면은 여기 T 곱하기 V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역시 상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식을 써도 되고 요식을 써도 되고, 즉 온도와 우리가 부피가 이 단열 과정이 어떻게 변할지를 요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T1 V1의 감마 빼기 1승이 T2 V2의 감마 빼기 1승이기 때문에 이쪽 상태에서 온도와 부피를 알면은 이쪽이 온도만 알면 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고, 부피를 알면 압력을 알 수가 있죠. 요식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PV의 감마승이 왜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델타 Q와 델타 U 이런 식을, 연력학 1법칙을 이게 조금 더 작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미분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DQ는 du 플러스 p dv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엔 dq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즉 du가 마이너스 dw, 이게 이제 dw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tv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이건 du가 이제 cv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cv의 정의에서. 그리고 이상기체 요 상태 방정식에서 요걸 양변을 이제 미분했다 보면은 앞에 거 놔두고, 즉 dpv라는 건 dp 곱하기 v 플러스 p dv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곱의 미분을 이렇게 이제 풀어 쓸 수가 있고, 역시 r은 기체 상수니까 r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두 식을 연립하면은 우리가 여기 dt는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CV분의 PDV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식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여기 이제 CVDT가 DU죠. CVDT가 DU인데 그래서 DT는 이제 CV분의 DU인데 요게 마이너스 PDV가 되죠. DU가 이제 마이너스 PDV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했으면 이제 R분의 1에, 라지 R분의 1에 여기서 이제 DT도 역시 요 R을 넘기면 이제 R분의 1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 여기서 이제 CP 빼기 CV분의 1에 요 R이라는 게 CP 빼기 CV죠. 여기 R이 되니까 이게 2분의 5R이고 얘가 2분의 3R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이제 R이 됩니다. 그래서 R을 CP 빼기 CV를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양변을 우리가 요식하고 요식을 우리가 봤을 때 양변을 CV로 분모를 나눠줬다고 생각하면은 요 CV를 나눠주면 요게 감마 빼기 1이 나오고 요 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넘어가서 요게 CV 없어지고, 그럼 이제 플러스 PDV 요식이 얻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걸 다시 이제 감마 빼기 1분의 감마 마이너스 1 요걸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없어질 거 없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P분의 DP가 플러스 감마 V분의 DV 한 게 0이 된다. 요식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요식이 얻어지고, 그럼 다 됐죠. 그럼 이게 양변을 우리가 로그를 취하면은 이제 로그 P 플러스 로그라는 밑이 2인 자연 로그를 얘기하는 거고요. 로그 P 플러스 감마 로그 V가 어떤 상수가 나오는 거죠. 요 식을 양변을 미분하면은 이제 P분의 1이 되고, 얘는 이제 감마 곱하기 V분의 1 dV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요식이 얻어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로그의 성질에서 이걸 묶어내면은 곱으로 바꾸면은 PV 감마가 일정하다 요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 유도 과정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뭐 궁금하시면 이렇게 찾아보면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즐겨오시죠. 이제 뭐 마지막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 열기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자동차 엔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열 에너지를 이제 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가솔린을 태워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자동차의 어떤 그 바퀴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즉 엔진의 어떤 그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바꿔서 이게 이제 일로 이제 변환하는 장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열 효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그 사용한 에너지 즉 QH 즉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집어 넣어주는 그 열 에너지를 의미하고 이 중에 우리가 그 일로서 얻는 그 에너지 우리가 얻은 에너지 즉 W를 이제 의미합니다. 즉 QH분의 W가 바로 열 효율을 의미한다. 근데 항상 열기관이라는 게 이 우리가 100% 그 에너지를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QL이라는 그 항이 존재합니다. 즉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버려지는 열이라는 게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W를 우리가 QH 빼기 이제 QL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요 열기관의 효율이라는 거는 QH분의 QH 빼기 QL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열기관은 우리가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카르노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르노 열기관은 제가 나중에 뭐 엔트로피를 할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역적인 열 전달로서 어떤 최대 효율을 가지는 열기관이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엔트로피 증가가 없는 그런 열기관이고요. 즉 가역적이라는 게 델타 S 엔트로피 증가가 이제 없는 그런 걸 우리가 가역적 반응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대 효율을 가지는 열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카르노 열기관의 어떤 PV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쪽은 지금 등원 과정이고 이쪽은 이제 단열 과정이죠. 즉 등원 팽창을 했다가 단열 팽창 가서 다시 여기서는 이제 등원 그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열 수축을 하는 요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고 요 면적이 바로 외부의 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최고 어떤 효율을 내고 그때 이제 이게 그 QH와 QLB는 이제 온도의 비와 같습니다. 즉 높은 온도에서 이 열이 들어오면은 그 낮은 온도에 있는 어떤 힐 리저버로 이제 열이 방출이 되는데 그때 그 두 힐 리저버의 온도 차이가 TH분의 TL이 바로 바로 QH분의 QL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요게 바로 이제 만약 온도가 100도에서 20도로 간다면은 맥시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 효율은 0.8, 80%라는 얘기죠.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형성한 거죠. QH에서 QL로 가는데 요 차이가 바로 2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그 열기관 효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미리 물리학을 좀 배워놓으면은 대학 와서도 사실 별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일반 물리에서도 사실 배우는 내용이 이상 나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어떤 대학교 일반 물리 레벨에서 한번 쭉 그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이 고등학교 물리는 굉장히 쉽다. 우리가 고등학교 레벨에서 뭐 지지고 볶고 아무리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봤자 이제 그 레벨에서 이제 어떤 실력이 느는 거고 그보다 이제 한층 더 이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레벨에서 즉 어떤 적어도 대학교 일반 물리 레벨에서 이걸 이제 바라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했던 내용이나 개념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할 때 그 정도 레벨까지 이제 올려놓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